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와 함께 뉴스 쟁점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셜록 이명선입니다. 머리가 덜 말랐군요. 네, 오늘 미세먼지가 많은데 미세먼지가 머리에 덕지덕지 붙을 것 같아요. 이제는 말리고 다니려고요. 네, 좀 말리세요. 감기 걸릴까 봐 걱정이 돼서 그래요. 네. 괜찮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주주들의 반대로 20년 만에 대한항공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국민연금과 또 소액 주주들이 힘을 합쳐서 사회적인 물의를 빚은 총수에게 그 책임을 물었다는 평가입니다. 정관상 이결 정족수인 3분의 2를 충족하지 못했기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고 오늘도 당연히 전해드려야 될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부결이 됐어요. 당연히 대표이사직도 할 수가 없게 됐죠. 이 의미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결과부터 좀 말씀드리면 연임 찬성은 64.1%, 반대는 35.9%였습니다.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넘겼습니다. 2.5% 차이였는데요. 그러니까 66.6%가 되면 3분의 2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2.5%가 모자랐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두 딸이 아버지를 끌어내린다 이렇게 내린 것이다 이렇게 좀 언론을 보더라고요. 기억하시겠지만 5년 와이프도 한 역할 했죠. 그렇습니다. 네. 좀 정리하면요. 조현아 부사장이 2014년에 땅콩 회항 사건 벌였는데 그게 첫 테이프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차녀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물컵 갑질이 있었고 그다음에 부인인 이명희 전 1호재단 이사장 갑질 폭행 사건까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직원들이 가만히 안 있었습니다. 이제 못 참겠다 이러면서 카카오톡 익명 대화방을 만들어서 그동안 쌓였던 총수 일가 각종의 어떤 갑질 의혹을 다 쏟아냈습니다. 맞아요. 조양호 회장 자신도 각종 의혹에 연루가 됐었는데요. 배임, 횡령, 사기, 약사법 위반 많습니다. 이 5가지 혐의가 적용이 돼서 재판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조 회장은 대한항공에 입사한 지 벌써 좀 45년이라고 하는데요. 입사가 45년이죠. 네. 아버지에 이어서 대표이사에 오른 거였는데 20년 만에 조양 회장은 주주들의 결의로 쫓겨난 첫 번째 대기업 총수라는 불명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직원들이 가면을 쓰고 집회를 했던 모습들도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이 사내이사 연임안이 부결이 됐고 대표이사 자리에서도 물러나게 됐습니다. 근데 주주총회장에 조양호 회장은 나타나지 않았더군요. 네, LA에 있다고 합니다. 몸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물러나게 되더라도 퇴직금이 엄청나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엄청나더군요. 네, 회사 규정을 들여다보니까 780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게 그 회사의 내규로 정해져 있던데 이 회장 한 사람에 대해서만 좀 규정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1년간 받을 수 있는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돈의 절반을 곱하기 해서 지금까지 근무했던 기간을 곱하는 내용이던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45년 동안 대한항공 다녔고 네. 임원으로서만 지금 20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이거 계산하니까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단순 계산이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 많아질 가능성은 훨씬 더 많아요. 상상도 안 되네요. 780억 원. 네. 아무튼 이거 이런 것들도 좀 뭐랄까요, 좀 꼼꼼히 들여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땅콩 회항의 조현아 전 전무 사장이나 또 조현민 전 전무도 다 퇴직금을 10수억씩 받아서 나갔더라고요. 그 상황에서도. 아무튼 이제 연임 반대로 결과가 나온 것인데 여기에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이대 주주인 국민연금이었죠. 네, 11.56%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의 이게 캐스팅 보트가 됐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 좀 자주 전해드린 또 어려운 말이 스튜어드십 코드였거든요. 네. 국민연금 같은 기관 투자자가 투자한 기업 그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 말하거든요. 기관 투자자가 이제 직접적으로 네. 반대표 의사를 던지는 걸 말하는 건데요. 근데 국민연금은 이번 결정을 말하면서 연임이 이뤄지면 기업 가치 훼손이나 주주권 침해 이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 의사를 낸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상장 기업 300여 개에 대해서 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엄청난 큰 손이죠. 네, 그래서 이번을 시작으로 주주권 행사를 더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국민연금의 어떤 역할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에 대한항공의 사내 이사직, 대표 이사직을 잃는다고 해도 경영권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이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대한항공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가 나간 것처럼 경영권 박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조 회장 본인도 미등기 이사로 계속 회사를 경영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측근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실제로 조 회장이 대표 이사직을 물러나더라도 대한항공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들 대부분이 조 회장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대표이사는 3인 체제입니다. 조 회장이 빠지더라도 아들인 조원태 사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측근인 우기용 부사장도 있고요. 네. 조 사장 그러니까 조원태 사장의 그 대표이사 임기가 21년까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적어도 대한항공 지배가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 3명이라고 했는데 조양호, 우기홍, 조원태 이렇게 3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양호 회장이 지금 대표이사직을 잃었죠. 그렇지만 아들인 조원태 사장이 그대로 대표이사직에 있고 뭐 최측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주주총회 뉴스 영상 보신 분은 알 텐데요. 그 진행하고 있었던 분 있죠. 뭐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서서 떠들고 계셨던 분. 네. 그분이 바로 우기용 대표이사거든요. 다 어찌 보면 한 목소리고 한 몸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최종 결정을 할 때 조양호 회장은 대표이사직은 아니지만 뭔가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부분이고 뭐 네. 이렇게 되면 경영에서 나가는 게 아니다라는 해석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소액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막 소리 지르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네, 예. 물러나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재계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정경련은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판적 성명을 냈는데요. 사회적 논란을 이유로 연임 반대 결정을 내린 데에 대해서 우려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민연금이 민간기업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하는 건 안 되지 않냐. 연금 사회주의라는 말을 꺼내면서 연금 사회주의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있는 만큼 보다 신중했어야 된다. 아쉽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제 올랐죠? 네, 2.47% 대한항공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면 대한항공 기업 가치는 오를 거다라는 이제 주식 투자자들의 판단이 있었던 것이겠죠. 예, 이 부분이 주식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문자 메시지 8071님 헐 퇴직금이 780억이라고 하시면서 물음표를 한 20몇 개 찍어주셨네요. 9319님은 퇴직금이 천문학적입니다. 저희는 30년을 다녀도 2억이 안 되는데 2020 끝번호 쓰시는 분은 야 로또 1등이 10몇 억인데 퇴직금이 700억이 넘는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출근하는 아침부터 힘 빠지네요. 이번 기회로 좀 오너들이 마음대로 경영하는 그런 구조적인 뭐 시스템 개선 그런 좀 됐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이게 사규가 작년 주주총회에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주주총회에서 누군가가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해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뭐 거수기 노릇을 하는 사람들만 쭉 있었던 상황에서 이렇게 바뀐 부분들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발견했으면 내년에는 좀 고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한 부결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뉴스 가겠습니다.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김 전 차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보받은 동영상 CD를 꺼내서 황교안 법무장관님께 이것은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몹시 심각하기 때문에 이분이 차관으로 임명되면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CD를 본 기억 전혀 없어요. 위원장실에서 나한테 CD를 보여줬다고 그런 기억. 자, 인사청문회 소식인데 청문회의 청문 내용보다 지금 이 내용이 더 지금 핫해요. 네. 예, 방금 들으신 대로 박영선 후보자 또 황교안 대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학의 사건 당시에 법사위원장이었거든요. 야당의 법사위원장이 박영선 당시 의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대표를 자주 만날 수밖에 없었고 네. 그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폭로를 했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만나서 이 제보받은 동영상을 보내주면서 김학의가 만약에 차관으로 임명되면 문제가 커질 것 같다 이렇게 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일종의 경고를 한 그러니까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동영상을 거기서 재생해서 보여준 건 아니고 동영상이 있는 내용을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은 봤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만났을 때
이 CD가 있다 이런 영상을 내가 봤는데 몹시 문제가 돼서 이 사람의 어떤 인명에는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취지예요. 네, CD를 보여주면서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박 후보가 느끼기에는 황 대표가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황 대표는 택도 없는 소리 뭐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까지 일축해 오고 있는 전혀 상황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 네. 내용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박 후보가 이렇게 발언한 다음에 한국당이 거의 뒤집어졌습니다.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했고요. 결국 파행됐습니다. 네. 아무튼 그 박영선 후보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금 후보자인데 워낙에 이제 과거에 의원 시절부터 청문회에서 굉장한 공격수로 이름을 날렸었기 때문에요. 네. 이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될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었는데 시작부터 뭐 아주 시끄러웠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의혹을 한국당에서 제기를 했는데요. 뭐 주민등록법 위반, 세금 지각 납부, 재산 축소 신고, 뭐 증여세법 위반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계속 청문회 연기를 요청하고 그랬었죠. 그렇죠. 근데 아무튼 청문회는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한국당 의원들 노트북에는 박영선 자료 제출 거부, 뭐 국민들은 박영선 거부 이렇게 적힌 문건을 붙였습니다. 일종의 피켓 시위를 한 겁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박 후보자는 왜 제출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좀 입장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의원들이 총 2,252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중에서 145건 제출 안 했던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리고 시간이 너무 경과해서 없는 자료가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2,252건이 이걸 좀 뭐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평균적인 그 후보자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양의 약 2배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박영선 그 후보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됐을 수도 있었을 테고. 네. 또 개인적으로는 또 이 부분이 재밌었는데요. 약간 공방 같은 게 있었죠. 그 유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방암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박 후보자가 황후급 치료를 받았다는 제보가 있다. 그것도 암 수술을 했기에 참 어렵다는 이유로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는데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요. 박 후보자가 발끈했습니다. 네. 제가 의원님께 전립선암 수술했냐고 하면 어떻게 느끼겠냐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유방암을 앓고 있는 여성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것이다. 여성에 대한 모독이다 받아쳤습니다. 뭐 지금 이 부분도 굉장히 그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기록까지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되느냐? 이건 사적인 영역 아니냐? 또 여성들만 앓을 수 있는 뭐 그런 질병들을 두고 얘기를 했을 때 물론 유방암이 뭐 여성들에게만 발병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또 박영선 후보자는 전립선암이라는 또 다른 질병 이름으로 남성 질환이죠. 예, 맞받아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 전반적으로 보면 그 후보자가 답을 함에 있어서도 그 박영선 후보자 특유의 그 까랑까랑함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자유한국당 후보 그 의원들은 또 그쪽 부분을 두고 또 계속 뭐 예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전을 펼치기도 하던데 그런 과정들이 청문회 과정이 있었는데 그 청문회 과정보다 지금은 어찌됐건 김학의 전 차관 관련된 이야기가 황교안 대표 사이에 있었던 것인지 없었던 것인지 이 의혹도 굉장히 지금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또 무슨 내용들이 나오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뭐 현역 불패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인사청문회 제도가 들어서고 단 한 번도 현역 의원 출신이 낙마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 그리고 진영 후보자도 있죠. 진영 후보자 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 중에서 진영 후보자와 박영선 후보자는 현역 현역이기 의원이기도 때문에. 하기 때문에 예. 좀 기록을 이어갈 수 있을지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안전부의 진영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동호 이 각각의 후보들의 청문회도 있었는데 뭐 특별한 내용은 크게 없어요. 다만 뭐 부동산 얘기라든지 또 특혜 채용 이런 문제들 있었는데 이 얘기는 짧게 요 정도만 전하고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의 주체는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그것도 거의 뭐 결정이 됐네요. 특별수사단 구성을 통해서 지금 이 사건 그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들으신 목소리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었는데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폭력, 성접대 이 의혹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구성했어요. 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 장관이 직접 말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어쨌든 검찰이 수사하는 겁니다. 네. 검사장급 간부를 단장으로 하고 전국 각급 검찰청에서
인력을 차출해오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요. 네. 과거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에서 이렇게 구성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야당 의원들 그러니까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 장재윤 의원이 뭐 대표적으로 발언을 했더라고요. 네, 장 의원은 어설프게 특별수사단 만들어서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면 전국이 김학의 사건으로 정치 공세화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뭐 반대를 했고요. 네. 바른미래당의 최이배 의원은 과거 2번 무혐의 결정이 났을 때도 검찰에서 하지 않았냐. 수사팀 검사 11명 중에 10명이 현직 검사였다. 이걸 어떻게 또 검찰에게 맡기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별수사단 구성을 반대했습니다. 네. 네, 더불어 설명드리면 YTN 보도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수사가 이뤄질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하는 언론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시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네. 그때 민정수석실에서 일했던 관계자하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YTN이. 당시에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직접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김학의 전 차관 비위 사실을 보고했다. 자기가 들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곽 의원에 대한 수사가 좀 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YTN 보도 얘기하셨는데 어제 저기 김학의 전 차관 관련해서 KBS 단독 보도도 하나 있었어요. 네. 그 녹취록을 하나 공개했는데 이건 굉장히 충격적이던데요. 맞습니다. 녹취가 재밌더라고요. 일단 윤중천 씨가 전직 경찰 고위 간부 A 씨하고 나눈 통화를 그 KBS가 입수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네. 윤 씨가 전직 간부에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동영상 회수 안 했습니까? 그게 지금 누구 손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증거인멸을 청탁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녹취록에 등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CD를 어디에 보관하고 있었는지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네. 그리고 문제 영상을 김 전 차관과 서로 찍어줬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검 진상조사단은 녹취록 분석은 물론이고 이 전직 고위 간부를 불러서 경찰 고위 간부. 예. 네네. 전직 경찰 간부를 불러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야, 이건 진짜 만약 녹취록 내용대로라면 이게 지금 2013년 당시 수사가 진행되려고 하던 그 내사 단계에서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영상이 담긴 CD가 있었다는 건 확실한 거고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증거를 좀 없애기 위해서 윤중천 씨가 이제 경찰 고위 간부한테 그거 회수 안 했어요? 막 이러면서 따지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녹취록이 언론에 들어올 정도면 그때 검찰이 진짜 몰랐는지 의문이 안 생길 수 없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말도 너무 충격적이면서도 인상적입니다. 본인이 찍은 걸 알아요? 김학의가? 라고 전직 고위 경찰 간부가 물으니까 윤중천 씨가 알죠. 같이 찍은 거예요. 네. 나는 김학의를 찍고 김학의는 나를 찍었다 이 얘기예요. 네. 그리고 그 피해 여성을 조금 비난하는 듯한 발언도 등장을 말입니다. 하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또 화가 나는 부분들, 어이없는 부분들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이명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